2020년 주식 청약 열풍, SK 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여기에다가 교촌 치킨까지 정말 이 열풍이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포커스 송범선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바로 IPO 신규 상장주 전문가이신 이 소영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020년 정말 바빴던 해 같습니다. 특히 작년은 굵직한 IPO 대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은 우리가 공모주 열풍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SK 바이오팜이 그 서장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따상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일반들. 연속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죠. 공모가 49,000원짜리 주식이 3일 후에 26만 9천원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후 연속으로 이어지는 대여주인 카카오 게임즈, 그 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끝으로 교촌까지 연속으로 주식들이 공모가 대비해서 100% 이상 넘게 상승하면서 일반 개인들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말씀해주신 그 모든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예. 이 신규 상장주들의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이건 것 같습니다. 초저금리의 상태가 지속되고,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의 규제가 지속되면서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시장으로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3월 이후부터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후에 개인들이 공모주 시장에서 주식을 좀 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거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공모주 시장의 경쟁률을 피해서 상장들에 있는 장외 주식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10대, 특히 20대, 30대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장외 주식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죠. 2020년. 그러면 진짜 정말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이 소장님께서도 장외 주식 굉장히 많이 원래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송사, M 방송사에서도 지금도 출연 계시고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장외 주식 전문가들이 있지만 이 체계적이고 좀 더 가학적으로 접근해서 주식을 알리는 방송들이 특히 바른경제 TV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식이라는 범위 자체가 이제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 IPO, 또 장외 주식, 장내 주식 다 있고 미국 주식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 장내 주식이 많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주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모, 말 그대로 이 말 뜻을 그 한문으로 나와 있는 이 공모의 말 뜻을 보면 일반에게 널리 투자할 사람을 구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와 공모주, IPO 다 같은 말인 거죠. 기업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 신주를 발행해서 청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공모주 현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공모주 경쟁률이 이 100대 1이라서 이 100주를 신청을 하면은 고작 한 주만 배정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조금만 배정해 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주 시장을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 배정 물량 100이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애국인 30, 기관 30, 그다음에 우리 사주 20, 개인 20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물량 자체가 배정이 좀 작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5천만 원 미만으로 오는 사람들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높은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2021년도에 제도가 좀 개편됐습니다. 기존에 공모주 물량이 20%에서 또 30%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분등의 박탈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기회균등을 좀 똑바로 두자.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회균등 방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넣은 사람에게도 500만 원을 넣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공모주 제도가 2022년도부터 실행되고 2021년도부터 실행이 됩니다. 제도가 점점 좋아지네요. 그렇죠. 이것들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했고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뭐 1억을 넣었는데 뭐 몇백만 원 배정 받았다. 그런 게 많죠.
보통은 이제 1억 하면은 10% 오르면 1,000만 원 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0% 올라도 예, 못 보는 네, 거죠. 몇십만 원 벌고 몇만 예. 원 벌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100대 1은 좀 네. 작은 겁니다. 뭐 700대 1, 1000대 네. 1, 1300 이렇게 상당히 그만큼 그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공모주 시장도 실은 가열시킨 게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뭐 700대 1 이런 게 이제 2020년을 주도했던 이 SK 바이오팜 그리고 그렇죠. 뭐 카카오 네. 게임즈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이 종목들이 SK 바이오팜과 네. 카카오 게임즈가 네. 첫날 상한가를 가면서 뭐 따상을 기록하고 그렇죠. 그러는데요. 뭐 두 번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네.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첫 번째 이게 우리가 SK 바이오팜이 시작됩니다. 따상을 3일 연속 상한가. 네, 세 번. 와 깜짝 놀랐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실질적으로 유통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주 SK가 거의 주식을 다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반 기관들도 낙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적고 두 번째로 첫날 따상에 대한 이 흥분감 이거 이틀, 3일 연속 개인들이 급격히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49,000원 주식이 26만 9천 원까지 가는 역사를 만들었죠. 그 그런 것 후에 같더라고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가 대부분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다 보니까 SK 바이오팜의 따상을 보았기 때문에 네. 첫날 상한가, 이튿날 상한가, 연속 두 번의 상한가를 카카오 게임즈다. 실은 카카오 게임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자체적인 게임 개발률이 35%도 안 되는 어떤 퍼블리싱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네네.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8만 원까지 폭등하다가 지금 요즘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4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개인들이 시장에 흥분된 상태에 들어온 상태에서 SK 바이오팜의 연속 상한가를 노리고 이튿날 가장 많이 편중한 개인들이었습니다. 또요. 네. 이렇게 피해를 좀 본 게 카카오 게임즈였죠. 솔직히. 예. 이 보니까 근데 이제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따상 갔다가 그렇죠. 바로 고꾸라져가지고 예, 하락하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었는데요. 예. 이거는 또 어떻게? 당시에 우리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중국의 민족적 문제가 좀 끼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중국 문제가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빅히트에. 두 번째로 보이그룹의 한계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보이그룹의 군대 문제. BTS의 군대. 빅히트, 예, 그렇죠. 그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BTS라는 그 그룹의 보이그룹 아닙니까? 맞습니다. 젊은 네. 청년들이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병역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또 30세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들이 네. 발목을 잡고 있었고 특히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단점이 한쪽에 너무 많은 매출액이 비중이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거의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구입한 사람들 이 주식도 좀 손해가 났죠. 네. 공모주를 산 사람들은 이익을 났지만 네네. 공모주가 무너진 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좀 손실이 난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 공모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좀 약간 올랐다가 이익은 하락을 봤죠. 하더라도 예. 이익이 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공모주가 이제 뭐 100대 1, 뭐 700대 1 이러니까 배정을 아까 뭐 2022년에는 개정된다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배정을 많이 못 받잖아요. 못 봤죠. 그러면은 공모주를 들어가기보단 차라리 장외 주식으로 뭐 1년, 2년 뒤에 상장을 할 것 같은 장외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죠. 실은 공모주가 앞서 말한 대로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다 보니까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네. 또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까지 왔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주식을 편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장외 주식은 어떻게 2, 3년 전에 구입을 한다면 네. 낮은 가격에 우량한 회사를 손쉽게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공모주 시장 열풍을 불면서 그 여파로 장외 주식이 올 2020년 최초로 KOTC, 금투에서 KOTC가 1조를 거래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하네요. 폭발력이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증권거래협회라는 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시장이 1조 한 2천억을 찍었거든요. 네. 사설 시장은 거의 6조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공모주 열풍으로 장외 주식이 덕을 좀 봤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상장하는 거 사기보다는 한 2년, 3년 뒤에 상장할 만한 것을 예측해서 그렇죠. 미리 들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좋죠. 실은 장외 그렇습니다. 주식은 저축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네. 단기성 투자가 아니라 네. 1년, 2년짜리 이런 상품을 드는 거죠. 아, 3년짜리 저축 상품을 드는 것처럼 해서 네.
성장성, 안정성, 이 수익성 이 세 가지를 갖춘 회사를 찾아서 네네.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승리할 확률이 거래소 네. 코스닥보다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SK 바이오팜 얘기로 좀 돌아올 텐데요. 네. 2021년에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처럼 상장 당일날 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또 이번 올해 또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주 이번 2020년보다 2021년도로 더 핫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 대여주라고 하는 큰 아, 대형 그렇죠. 주식들이 IPO 우리가 지금 현재 LG 화학이 분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 봤습니다. LG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그 주식도 공모지시장에 아마 숨가박이 네네. 좀 빨리 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1, 2분기 안에는 이 주식이 네. 공모주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렇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카카오그룹 형제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카카오 계열사가 한 176개 정도 됩니다. 네. 상당히 그룹 대기업 그룹 안에 들어가 카카오 있습니다. 페이지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죠. 네.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네. 이런 회사들이 이미 주관사를 선정하고 오. 2021년을 준비하고 있고 요즘 뭐 백신 관련주로서 뜨고 있는 SK 바이오도 네. 올 1, 2분기 안에 상장이 들어갑니다. 아우, 저 이런 대형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2020년에 따상의 기록들은 충분히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이 그러니까 예. LG 화학이 예. 그 작년에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 분사한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말이 많았죠. 근데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부터 예. 준비를 하셨다면은 이번에 좀 좋은 결과가 얻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요즘 뭐 주가가 LG하기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야, 그 배터리 2차 전지 사업이 그렇죠. 또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당일 상장하는 날에 이렇게 상한가를 따상하면서 가면은 상장 당일 날 이 예. 장내 주식을 매수해서 단타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작년 네. 2020년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3일째 무너졌습니다. 그때 네. 주식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가 거의 났습니다. 많이 났죠. 7만 원, 6만 원에 사신 분들 현재 가격이 지금 4만 원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두 번째로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네. 상장하는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바로 밀렸죠. 그쵸. 손실이 컸죠. 네. 그러나 반대급부로 우리가 포인트 모바일 같은 회사들은 네. 상장 후 또는 떨어졌다가 바로 지금 최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누구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애는 단타 거래는 네. 승률 확률이 좀 낮다. 그래서 아. 상장 후 공모 주식 올라갔는데 떨어졌을 때 그때 구입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은 전체 프로체를 봤을 때 80%는 손실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2020년을 비교했을 때 그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장 가는 날 주식을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회사의 미래성을 보고 탄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네. 한 2, 3일 정도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좀 단타치기가 좀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SK 바이오팜이나 빅히트 같은 경우 장외 주식을 미리 샀으면은 좀 크게 수익을 봤을 것 같은데요. 장외 주식의 장점, 뭐 장내 주식보다는 장외 주식의 장점이 아까 그런 것들을 공모주 이전에도 미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것들 장점 한번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장외 주식은 비제도권에 있는 모든 주식을 장외 주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외 주식에서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입니다. 한 실례로 크래프톤 주식이 5년 전에 10,000원, 20,000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180만 원. 이거 팩트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게임. 게임이죠. 배그 아닙니까? 배그. 그렇죠. 배틀그라운드죠. 그렇죠. 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장애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우리가 이종범 선수라든가 선동열 선수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발굴하는 겁니다. 굉장하네요. 네, 그죠. 발굴했다면 네. 발굴해서 그것을 계약했다고 하고 네. 그들이 프로에 입성했을 때 뭐 MVP를 다 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대성공을 이룬다면 그 투자는 성공한 케이스겠죠. 이 장애 주식은 그런 겁니다.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는 보석을 발굴해서 이 주식을 장기적인 저축관념으로 3년 이상을 투자했을 때 그 빚을 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수익률이겠고요. 네. 두 번째로 가장 큰 좋은 점은 또 일생활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보면 장애 주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데이트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네. 상장하는 시점의 가격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시점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라든가 또는 주식을 전혀 문외한이라도 있잖아요. 이 장애 주식을 구입해서 자기 일을 보면서 상장되는 시점의 가격들만 본다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장외 주식의 좀 위험성 하나 위험이 짚고 있죠. 넘어갈 텐데요. 예, 예.
네, 장내 주식과는 다르게 좀 호가 구간이 좀 크잖아요. 아,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가장 큰 좋은 우리 말한 대로 장애 주식은 가장 큰 리스크는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상장을 가지 못하면 휴지가 될 네.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 호가제도 우리가 비제도권 시장이다 보니까 가격에 제한점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상장사는 뭐 30%, 네. 뭐 하한가 30% 있잖아. 장애 주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네.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애 주식에서는 그래도 기관이 투자한 회사를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들은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기업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개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투자한 기관들이 좀 많이 투자한 장애 주식을 투자하면 안정성을 좀 확보하고 간다. 앞서 말한 대로 휴지가 되지 않고 기관이 투자했다는 것은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그런 주식들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네. 그런 회사에 투자한다면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장외 주식 저는 사실 거의 장내 주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장외 주식은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HTS나 MTS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떻게 또 거래를 그렇죠. 해야 될까요? 중고나라입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장애 주식의 거래 방법.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됩니까? 네. 어디서 주식을 판매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 주식은요. 우리가 비제도권 시장이 아니라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금융투자협회. 네. 우리 금융투자협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이 사단법인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았죠. KOTC라고 표현하는 KOTC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36개 종목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 종목에 상장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사설 사이트죠. 뭐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J스타 또는 P스타 또는 요즘 뭐 증권 브로스 요즘에 이렇게 장애 주식이 각광을 받는 바로 대형 증권사들이 장애 주식 거래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컴퓨터로도 대형 증권사에서도 예,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네네. 뭐냐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증권 플러스라고 삼성증권이 만들었죠. 네네. 두나무와 연계해서 만들었고 얼마 전에 신한금융투자가 또 서울거래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회사들이 이미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들을 증권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애주식 거래가 궁금하다면 증권사 창고에 있는 직원들이 가면 여쭤보시면 좀 더 안내를 받기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와, 저는 뭐 중고나라처럼 이제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증권사에서도 손쉽게 그렇죠. 요즘은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그 비제도권이다 보니까 사설 사이트들이 난립을 했습니다. 네. 난립을 하다 보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 가격의 문제점, 거래의 사기성 또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좋아지고 있으면서 대형 증권사가 장애주식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 뜻은 뭐냐면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주식을 찾는다. 이제 장애주식도 거래소 코스타 또 한 축을 이루는 3대 주식시장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